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를 규탄하고 우주발사체 재발사에 대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일본과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실무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수련하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쓰다 남은 프로포폴을 추출해 빼돌리다가 적발됐습니다. 병원은 수사 의뢰나 마약류 도난 사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며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경기 광명에서는 아파트 수돗물 공급이 끊겨 1980세대가 10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온라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23살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살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밝혔는데 평소에도 살인과 관련된 단어를 집중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들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견 지역인 러시아에서 또다시 드론 공격이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장면을 대외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지난달 31일 발사된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이 화염을 일으키며 날아오르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발사 장소가 기존의 서해 위성 발사장과는 확연히 달라 북한이 최근 기존 발사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조성한 새 발사장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발사 실패를 시인한 데 이어 발사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 발사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무기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북한이 예고한 우주발사체 재발사에 대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은 도쿄 방위성에서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북한의 미성 발사 시도를 규탄하고 한미일 3국이 경계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어 미일과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도발 행위에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일본과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며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인 일본 및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며 북한 등 영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엔 없었던 자유롭고 개방되며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해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을 하나로 묶는 쿼드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군 당국의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안보 공조가 정상화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고 민주당은 경계경보 오발령 문제를 부각하며 국가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과 일본 관계가 정상화되고 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느냐. 1시간 반 만에 이러한 낙하물들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만큼 잘 정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과거 정부하고 어떤 대비를 했었을 때 얼마나 이게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국가 안보의 제일 요체로 삼고 있나? 서울시장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위로 대통령이나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생명과 안전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은 국가 시스템을 믿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국민들을 되게 무시하고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는 동떨어진 그런 진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시민들에게 발송된 재난 문자에 중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경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욱 행안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전문가들은 대피도 도면까지 문자에 포함해달라는 의견도 냈는데 데이터 용량 등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연루자를 수사 의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한껏 몸을 낮췄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관련 법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앞으로 다른 선거 사건 조사에 감사원이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때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같은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감사원은 선관위가 거부해도 감사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두 헌법기관이 이처럼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담 조사단을 꾸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실무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걸 또 다시 우리 안에서 논의해봐야 되니까요.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에요. 다만 이번 사안을 두고 선관위가 야권에 편향돼 있다는 여당과 자칫 선거 업무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야당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오늘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거부 등 현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어제 밤늦게까지 전현희 위원장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전체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3명 찬성, 3명 반대 동수가 나와서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의장이자 감사위원인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무 회피를 신청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부결 결정이 나자 유병호 사무총장은 회의장에 들어와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수련하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쓰다 남은 프로포폴을 추출해 빼돌리다가 적발됐습니다. 병원은 이 의사가 프로포폴을 언제부터 얼마나 또 왜 빼돌렸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보는 Y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수술에 쓰고 남은 마취제 프로포폴 한 병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번 개봉하면 부패하기 쉬운 데다 마약류 의약품이라 폐기돼야 하는데 마취과 레지던트 A씨 손에 들어간 겁니다. 향정신성 약물 사용 권한이 있어 프로포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A씨. 용기에 남아있는 극소량을 긁어내 모으는 방식으로 약물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대형 병원은 다른 마취과 직원의 보고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징계위는
A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추궁했지만 A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일정 기간 수련 기회를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A씨가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이 몇 차례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병원 측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구청에 내야 하는 사고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이 같은 사고 마약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자의 약물을 도용한 게 아니라서 경찰에 통보하거나 식약처 등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가 잘못된 목적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돼야 한다며 병원 측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허위 보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미보고를 했다는 경우에는 그 마약류 관리의 취급업자,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을 다루는 직원 교육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내 한 대기업 계열사 대표가 직원을 통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몰래 들여오려다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대표 A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세관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대마 성분 가운데 하나인 칸나비타비올이 함유된 물품을 반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23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과외를 구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교복을 입고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고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WBC 대회 기간 중에 음주 파문을 일으킨 대표팀 투수 3명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스스로 공개 사과하면서 드러났는데요.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일부 보도처럼 여종업원이 동석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WBC 대회 기간 중 도쿄 한복판 유흥주점에서 심야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난 투수 3명은 SSG 김광현과 NC 이용찬, 두산 정철원이었습니다. 3명 모두 목요일 경기를 앞두고 사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실명이 드러났는데 이 중 맏형인 김광현은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반성했습니다. 베테랑으로서 생각이 너무 짧았고 제가 컨트롤 할 수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김광현의 고등학교 후배인 정철원도 창원 NC파크에서 음주 사실과 경위를 설명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만 일부 매체의 주장처럼 여종업원이 술자리에 동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기간 중에 술을 먹은 건 정말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결코 여자가 근처에 있지 않았고. 일본전이 열린 10일 밤 다른 지인과 역시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진 NC 이용찬도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제대회 기간 중 음주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KBO에서 이뤄지는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SSG는 목요일 등판 예정이었던 김광현을 마운드에 올리지 않고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습니다. 진짜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신 팬분들과 여기 계신 미디어분들 그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사과와 적극 해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KBO는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조사한 뒤 상벌위 개최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늦은 새벽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주범 18살 A군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일당이 훔친 귀금속을 팔 수 있게 도와준 혐의로 18살 B군을, 이들에게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어머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친어머니로서 누구보다 아이가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고 퇴근 후에도 바로 귀가하지 않는 등 A씨에게 아이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일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경기 광명에서는 아파트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1,900여 세대가 10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거리 한복판에서 물줄기가 콸콸 뿜어져 나옵니다. 급기야 상가 건물 높이를 훌쩍 넘길 정도로 높이 치솟는 물기둥.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리서 물이 터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산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물이 터져 있더라고요. 광주 금호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지름 500mm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된 겁니다. 저녁 7시쯤부터 40여 분 동안 넘친 물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주변 상가까지 들이닥쳤습니다. 2시간가량 도로가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진행된 지하철 공사에 비까지 오면서 노후 관로를 덮고 있던 흙이 쓸려 내려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4시쯤엔 경기 광명 하안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지난 1989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단지 내 1,980세대가 모두 불편을 겪었습니다. 씻으려고 이제 물을 켰는데 물이 갑자기 딱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를 해봤더니 정수기는 남아있는 물까지 나오고 끊기더라고요. 새벽까지 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긴급 투입된 급수차와 살수차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물을 저장해두는 탱크의 수위를 조절하는 설비가 고장난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저수조 탱크에 이제 일정 부분 차서 멈춰줘야 되는데 계속 물을 갖다 펌핑하니까 저수조에서 물이 이제 오버돼 버리는 거지. 아파트 측은 일부 재개된 물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오늘 오후는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년 반 동이나 갇혀있던 피해자인데 피해자 측은 배상 금액이 지나칠 정도로 적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불량배를 소탕한다는 명목 아래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무고한 시민 등 4만여 명이 수용됐는데 머리가 길다거나 침을 뱉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 공갈, 사기, 밀수, 마약 사범들을 일제히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를 위법으로 판단했고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지난해 삼청교육 강제입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규정했지만 많은 피해자는 여전히 국가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나서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가 흐른 뒤 처음 소송에 나섰던 A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1980년 10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2년 반 동안 강제 노역에 투입된 피해자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단과 같이 계엄포고 13호가 무효라고 선언한 뒤 이를 근거로 한 삼청교육대의 보호감호 처분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A씨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국가가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 대리인단은 전두환 정권 계엄령의 위법성을 인정한 부분을 환영한다면서도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 금액이 피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적다는 점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을 좀 모욕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배상 금액을 놓고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지만 삼천교육대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가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광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문빈정사 근처에서 한계 차로 안에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달리 도로에 누워 점거 시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환경단체 회원 100여 명은 일대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설악산 국립공원 5색 케이블카를 조건부 승인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은 위법 행위 책임자가 집회를 신고한 A씨라고 보고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연세대 청소 노동자 교내 시위를 무혐의로 결정 내린 데 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서대문경찰서가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서대문서는 지난해 12월 집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지난달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노동자들에게 불송치를 통보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 전기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분할 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주택 고객을 포함해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까지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은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 등으로 에너지 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급매물 소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오르고 상승폭도 확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2주째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라 2주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도 지난주 0.03%보다 커졌습니다. 구별로는 동대문, 은평, 서대문, 영등포구 아파트값이 이번 주 하락 행진을 멈췄고 성북구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는 강세가 지속됐고 동작, 마포, 용산, 중구 등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어르신 맞춤 점포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는 지점까지 은행들이 이색 점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영업점 감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자구책 마련을 모색한 건데 엄윤주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은행 점포. 유독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현금 자동 인출기부터 번호표 발급기까지 화면 안에는 쉬운 우리말로 된 서비스 항목이 큼지막한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어르신 고객을 위한 디지털 맞춤 점포입니다. 확실히 장소가 넓고 쾌적해요.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좋아요. 다른 데는 저희들 같이 눈이 나쁘면 안경 써야 보이는데 안경을 써도 잘 좋고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 노인들을 좀 많이 배려한 것 같아요. ATM 기기도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르신 고객들을 위해 모바일 뱅킹이나 무인기계 이용법 안내 특히 공을 들입니다. 모바일 뱅킹이나 디지털 키오스크를 중점으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저희 지점에서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스스로 많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소통 부분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4시 21분인데요. 보통 일반 은행이라면 영업이 끝날 때인데 지금 이곳에서는 영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는 일명 9to6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여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좋고 마음에 부담이 없고 딴 데 4시인데 여기 6시가 편리하고 마음이 후련하고 좋아. 직원들은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눠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을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애들이 아플 때 이렇게 병원도 데리고 갈 수 있고 학교 등교하는 것도 볼 수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은행들이 제각기 이런 이색 점포를 내놓는 건 영업점 감축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잇따른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자 일종의 생존 전략을 짜낸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점은 축소하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거나 추가적인 영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면서 지점 영업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다양한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오늘도 은행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여행과 문화, 레저 등 야외 활동 관련 온라인 쇼핑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7조 8,61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 169억 원 늘었습니다. 여행과 교통 서비스의 거래액이 43.3% 늘어 1조 8,4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4월 기준 역대 최고 거래액입니다. 구소련 국가의 어린이날이었던 어제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9살 소녀와 엄마가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한 다자녀 가족의 어린이들을 화상으로 만나 지속적인 양육 지원을 약속하는 등 극단의 두 얼굴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구소련 국가의 어린이날인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다자녀 가족을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친 이 가족의 가장과 푸틴 대통령 사이에 뻔한 대화가 오갑니다.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всех народов. Считаю, все государства мира. Так и есть, Григор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так и будет, как вы сказали. Здесь нет никаких сомнений, потому что мы защищаем свою землю, своих людей и свои ценности. Здесь нет никаких сомнений, даже не о чем говорить. 푸틴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보조금 등 다양한 양육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새벽 우크라이나의 한 가족은 러시아의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키이우로 날아들다 공중에서 요격당한 미사일 파편에 9살 소녀와 엄마가 숨졌습니다. Ми ніколи не думали, що особливо в день захисту дітей, щоб обстрілювали і гинули діти. Це як для мами, на превеликий жаль, саме болюче, що могло статися.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3명이 숨졌고 아파트와 학교, 어린이 병원 등이 부서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달에만 17차례나 키이우를 공격했습니다. We have weeks long, every day the Russians send their kamikaze drone and missiles to our hometown, and a lot of people killed, a lot of buildings destroyed. We have a big part of people who have an injury.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적어도 525명의 어린이가 숨졌고 그중 지난달에만 6명이 숨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카 여사는 러시아의 이번 공습 직후 트위터를 통해 평온한 여름날의 추억이 될 어린이날이 러시아의 범죄로 얼룩졌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들이 현지 시각 1일 최근 화두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오슬로 외교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며 나토 가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추진 방향을 놓고는 나라마다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여름더위에 슬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어제 비가 내리며 선선했던 남부지방도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경주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무려 9도가량이 높아지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외출 시에는 가방 속에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중부 내륙과 경북 동부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8도, 대전은 19.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가 29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를 시도했던 위성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북한 정찰 총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와 미국이 공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에 대한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국책 연구기관 메일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로그인 창. 실제로는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가 연구소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위장 사이트였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김숙희는 지난 2014년 한수원의 원전 도면을 해킹해 협박했던 해커 조직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 기술을 탈취해온 김숙희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가보안국이 공동으로 보안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This is a group that uses social engineering practices to enable computer network exploitation globally against individuals employed by research centers and think tanks. 우리 정부는 김숙희를 독자 제재 명단에도 올렸습니다. 주로 이메일과 위장 사이트로 덫을 놓는 스피어 피싱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김숙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공위성과 우주 관련 첨단 기술도 빼돌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보고 있습니다.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catch every single spear phishing event, but in this space, I will take care of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the nuclear weapons. 미 국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근거지로 하는 만큼 두 나라를 설득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We engage or try to engage with the PRC interlocutors as much as we can, because we think this is not just in our interest, but it also in China's and Russia's interest. 미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만 가상화폐 탈취로 7억 2천만 달러, 1조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선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안보리 순회의장을 맡은 라나 루세이바 주 유엔 아랍에미리트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사 시도를 고려해 북한의 상황에 대한 논의 요청이 한 건 있었다며 안보리 의사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세이바 대사는 안보리 소집 요청을 한 나라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안보리 회의를 요청해온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장면을 대외 매체를 통해 공개한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2차 발사를 위협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발사 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한미 등 외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국제사회 총의를 담은 안보리 결의를 부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이후 경보 오발령과 군 당국의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잘 정비돼 있고 특히 과거 정부와 비교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선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안규백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알림 내용에 발사 방향 등 정확한 표현이 없어 마치 전쟁을 연상케 했다며 국민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미일 공군 전력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전적 연합 공중 전투 훈련을 펼칩니다. 공군은 오는 5일부터 3주 동안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기지와 엘멘돌프 공군기지에서 진행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은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중 전투 훈련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탑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이기 전에 의사, 의료인으로서 재난 현장에 달려가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검찰 송치에 유감을 표하지만 검찰에서 들여다보겠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난에 안전한 국가,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시스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신이 질 책임과 역할이 있다면 앞으로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동의 팔을 깨물고 20분 동안 다리로 눌러 압박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치원 측은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유치원 교실, 아이가 수납장에서 물건을 집더니 바닥을 향해 던집니다. 팔을 잡아 끌어 아이를 앉히는 보조교사. 몸부림치는 아이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20분이 지나도록 아이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그동안 교사의 통제도 계속되는데 담임교사는 바로 옆에서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수업을 이어갑니다. CCTV 화면 속 5살 A군의 부모는 이날 저녁 아들의 오른팔에서 이로 깨물린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자국이 10시간이 지났는데도 피멍처럼 남아 있었으니까 근데 담임이 정말 너무 태연하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보조교사인 30대 이모 씨는 자신이 아이를 깨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A군이 돌아다니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보조교사의 팔을 먼저 물었는데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 무는 행동을 따라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치원 측도 이 씨가 아이를 문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고 학부모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이 씨가 잘못을 인정한 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할 지자체도 유치원 아동들에 대해 학대 피해 전수 조사에 나선 가운데 A군 부모는 이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담임교사와 유치원 원장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유치원 내부 CCTV를 포렌식해 아동학대 정황이 더 있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국가가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천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같이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 대상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아 2년 같은 1년을 보냈고 임명권자로부터 C+ 점수를 받을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어제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배수의 진을 치고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시각 세계인은입니다. 1989년天安門 사태 기억 때문에 6월은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달입니다. 최근 인터넷 여론 단속과 1인 미디어 왕홍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배경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밀 재배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허난성 농촌에 인터넷 1인 방송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근 폭우 피해로 한철 농사를 망친 밀밭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 규정이 농기계 운송을 막아 피해를 키운 부분을 부각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收割机都在高速路口上憋着了，下不来，上不去，导致我们的小麦现在全部变黑发芽。 중국 당국은 이 중 5계정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왕홍 2명에게 행정구류 처벌을 내렸습니다. 지방정부도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고 관영 매체까지 여론 수습에 나섰습니다. 提高查验效率，唐河收费站累计通行运送车辆159辆。 사상 첫 20%를 넘긴 최악의 청년 실업률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1인 방송의 길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개는 신변 잡기류의 내용이지만 민감한 문제를 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我国网民规模达到10.5亿，互联网普及率达74.4%。 최근 2달 동안 왕홍 92만 명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6만 6천 계정을 영구 폐쇄한 배경입니다. 6월 4일天安門 민주화 시위 34주년을 앞두고 입단속에 나선 겁니다. 매년 촛불 집회가 열리던 홍콩 빅토리아 파크는 26개 친중 단체들이 선점해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신 올해부턴 타이완에서 추모 행사의 명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남부 벨고로드주가 현지 시간 1일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텔레그램에서 미확인 물체가 폭발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무인기가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1명이 뇌진탕 의심 증세로 입원하는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와중에도 흑해로 곡물을 수출할 수 있게 한 흑해 곡물 협정이 연장된 지 보름도 안 돼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부는 페이스북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입항 선박의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함에 따라 공동조정센터가 선박 검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 이틀간 단 한 척의 입항 선박만 등록하고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국방수장 간 대화 제의를 거절한 데 대해 두 나라 간의 소통 부족으로 통제 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국방장관 회담을 거절한 건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타이완 폭스콘이 하반기에 인공지능 AI 서버 사업이 3배로 성장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습니다.
중국 시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AI 서버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류 회장은 폭스콘 그룹의 지난해 서버 매출액이 1조 1천억 타이완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조 2천억 원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한다면서 서버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에 연간 3조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 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네, 첨단 농업의 중심에는 이른바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유리 온실 단지가 즐비합니다. 거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스마트팜입니다. And the computer, based on software that is developed by a few companies, decide what to do in the glasshouse. So to open the windows, to close the screen, to use heating, whatever. 이 스마트팜에서는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해가며 60여 가지의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설하우스는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로 돼 있습니다. 1년의 절반 정도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 햇볕 조임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스마트팜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 지하 2km에서 끌어올린 뜨거운 물을 쓰는 지열 발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전라남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라남도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 청년 인구 감소의 문제를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합니다. 농업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지어진 벨기에의 옥상 스마트팜입니다. 하지만 정작 생산 목적이 아니라 유럽연합 등의 지원으로 지어진 연구센터입니다. For example, specialized in fruit, specialized in ornamentals, but our station has all crops in research, is doing research on all crops that are grown here in the region. 부근 토양에 맞는 맞춤형 연구 결과는 주변 500여 농가와 공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빛의 색깔로 병해충을 방지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인구 지배학적인 그런 농업이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팜이 우리에게도 좀 필수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고흥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한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빠른 정착을 위한 임대 농장 운영 등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우리나라를 동서로 관통하는 동서 트레일의 시범 구간 개통식이 어제 경북 울진에서 개최됐습니다. 동서 트레일은 경북 울진 금강 소나무림에서 충남 태안 안면도 소나무림에 이르는 총 849km의 숲길을 2026년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개통된 시범 구간은 울진군 근남면 망양정에서 남사고 유적 찬물내기, 불영계곡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다양한 산림 생태와 지역 역사 그리고 문화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마초 등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래퍼 B.I.가 활동에 복귀한 가운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B.I.는 정규 음반 투다이포 발매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이후 한 번도 마음이 가벼웠던 적이 없었고 평생 반성하며 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너무 어렸고 생각이 짧다 못해 없었다며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마음을 짐을 갖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이 허가한 해외 체류 기간을 어기고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의 병역법 위반죄를 인정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치솟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경북, 경주는 무려 3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9도나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중부 내륙과 경북 동부에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도, 대전은 19.1도, 울산은 18.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아서 덥겠는데요. 서울이 27도, 대전과 광주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무려 29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